안녕하세요, 라이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젠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젠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체험단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제품을 지원받아가지고 리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제품을 지원받은 거긴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특징들이랑 느낌들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고요, 정식 출고가는 다소 비싼 가격입니다. 399,900원이고요 이렇게 비싼 가격인데도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 리뷰어들이 정말 많이 추천들을 해주고 계세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언박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어요. 뒤에는 간단한 스펙 소개들이 있는데요, 통합 품질이 좋고 이어폰을 터치해서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핸드폰 AI 시스템을 쉽게 연결할 수 있고 이어폰만 한 번에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스를 사용하면 최대 8시간까지 더 사용해서 총 12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aptX 로우 레이턴시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이 굉장히 심플하네요. 이렇게 이어폰 딱 있고 케이스, 그리고 안에는 충격이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스펀지들이 이렇게 잘 채워져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안 밀리도록 잘 되어 있네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는 겉에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레이색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패브릭 소재라고 해서 좀 때가 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 색깔이 사실 때가 타도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색이네요. 자, 그리고 이어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폰은 실버 앤 블랙 색상으로 매칭되어 있고 생각보다 이 몸통 부분이 조금 큰 느낌이긴 한데 들었을 때 이렇게 막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어폰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 까만색 부분은 좀 플라스틱 느낌이고 여기는 메탈 소재인데 굉장히 뭔가 좀 멋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젠하이저 로고가 좀 간지가 나네요. 그리고 안쪽을 보자면은 오른쪽 왼쪽 구분 잘 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고 LED 등이 있네요. 자, 그리고 케이스가 있던 바로 밑에는 이렇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안내해주는 매뉴얼이 있고요. 스펀지 밑에를 한번 보면은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세 쌍의 이어팁이 있고 C타입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네요.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케이스에는 자석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고요. 케이스 무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폰도 이렇게 쏙 잘 들어가네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번 바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차음이 잘 되고요, 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네요. 이 이어폰이 이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걸 착용을 했을 때 프랑켄슈타인 같다는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딱히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어팟도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콩나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 같은 오픈형 이어폰보다는 좀 이런 커널형 귀 안쪽으로 넣어주는 이런 이어폰을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해서 이 귀에 쏙 하고 들어가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럼 바로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젠하이저에서 제공해주는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페어링을 해볼게요. 기기를 찾는 중이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딱히 뭐 없이 그냥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되네요. 참고로 이 앱은 iOS랑 안드로이드 앱 모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게 페어링을 할 수 있고 이 앱에서 또 간단한 이런 설명들도 있으니까 처음 사용법은 이 앱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삽입, 페어링은 뭐 이미 됐으니까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두 이어버드를 5초 동안 손가락으로 잡고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왼쪽에서는 한 번 터치할 경우에는 재생 터치, 두 번 터치할 경우에는 다음 곡, 세 번 터치할 땐 이전 곡,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볼륨을 내려주는 거고요. 왼쪽은 거의 음악 재생에 관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전화 받기,
그리고 음성 지원. 이게 뭐 시리 같은 거를 부를 때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시리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을 눌렀을 경우에는 전화 거부나 혹은 이제 트랜스퍼런트 헤어링, 이게 이제 외부 소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듣고 있을 때 굉장히 이게 차음성이 좋다 보니까 바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바깥 소리를 조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걸 눌러주면은 바깥 소리도 조금씩 들리면서 음악도 같이 들리는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드가 가장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볼륨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 이퀄라이저 부분인데요. 이 왼쪽은 베이스고 오른쪽은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맞는 이퀄라이저를 세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거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맞는 뭐 그런 스타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뭔가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트랜스퍼런트 헤어링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외부 소음 들려주는 거를 체크를 하고 체크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눌러주시면은 기기 설정, 기타 기기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외부 소음이 얼마나 들리게 되는지 이거 눌러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딱히 뭐 방이 조용해서 그런지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얼마나 또 유용한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을 조금 더 청음을 해보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질은 뭐 굉장히 깨끗하고 뭐 소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려서 좀 만족스럽고 좀 놀랍기도 하고요. 베이스가 특출나게 강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딱히 없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골고루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힙합, 락, 발라드, 댄스 뭐 어떤 스타일의 어떤 장르의 곡이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조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퀄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유튜브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딱히 어떤 그런 뭐 딜레이가 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동영상을 볼 때 불편함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에어팟을 1년 반 정도 썼거든요. 이 에어팟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동등한 성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열어보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또 실사용을 해보면은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제가 이 제품 며칠 동안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느꼈던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언박싱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쭉 해봤는데요. 실사용을 하면서 제가 좋았던 점과 또 조금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일단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음질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에어팟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에어팟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에어팟의 편의성 때문에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저는 항상 음질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에어팟이 사실 엄청나게 좋은 음질은 아니잖아요. 그런 무선 이어폰 치고는 이제 나쁘지 않다 이 정도지. 근데 이 제나이저 모멘텀 2는 거의 이제 유선 이어폰을 듣는 정도의 좀 풍부한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음향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 사용자로서는 정말 굉장히 모든 음악을 들을 때마다 유선 이어폰에 비해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좋은 음질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착용감인데요. 착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유닛을 귀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이 꽂은 상태로 살짝 이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은 정말 딱 맞게 들어맞거든요. 절대 빠져나올 일이 없을 만큼 굉장히 착 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착용감이에요. 이거는 개개인이 아마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보다는 커널형을 좋아한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형이다 보니까 일단 저같이 귀가 큰 사람들은 이게 가끔씩 착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헷갈릴 때도 있고, 또 밖에서 소리가 굉장히 잘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밖에 소리도 굉장히 잘 들려 가지고 조금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바쁜 출근길, 가끔씩 이제 지하철이 올 것 같을 때는 급하게 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에어팟을 들고 뛰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가끔씩 이게 껴져 있는 상태인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젠하이저 모멘텀 와이어리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촥 달라붙어 있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커널형 귀 안에다 넣는 그런 유형의 이어폰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스의 디자인이랑 이 안에 있는 이 유닛의 디자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 이런 회색이나 블랙, 화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풍의 딱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도 이제 블랙 앤 실버 굉장히 깔끔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겉에 있는 패브릭 소재가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랑 이 유닛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에어팟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에어팟을 열다 보면은 이 안에 철가루가 굉장히 많이 끼잖아요. 안에 있는 철가루를 딱 봤을 때 이게 처음에는 뭐지 싶다가도 열 때마다 이게 묻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사용할 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어팟의 유닛의 구조상 또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 안에도 조금씩 귀에 이런 기름이 많으신, 피지가 많으신 그런 분들은 그런 피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청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불편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제나이저 모멘텀 여기에는 뭐 딱히 어디 낄 것도 없고, 또 안에는 좀 플라스틱 그런 비슷한 소재라서 뭔가 철가루 그런 게 낄 일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터치 컨트롤인데요. 에어팟을 사용을 할 때는 제가 오른쪽에 기능 하나, 왼쪽에 기능 하나 이렇게밖에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일단 에어팟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은 제나이저 모멘텀 와이어리스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 터치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 8가지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주머니에 이제 핸드폰을 넣고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뭐 다음 곡 재생이라던가 잠시 멈춤이라던가 뭐 볼륨을 올리는 거라던가, 이 볼륨 올리는 거 이게 에어팟에서 이게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기능을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제가 다섯 번째는 이 젠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를 사용하면서 제일 놀랐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트랜스파런트 히어링이라고 외부 소리 듣기 기능. 음악을 듣고 있다가도 외부 소리를 듣고 싶을 때 이렇게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2번 탁탁 쳐주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차음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밖에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있다거나 뭐 다른 이어폰을 끼고 다른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외부 소리가 좀 같이 듣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좋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어폰의 마이크를 통해서 이 이어폰으로 소리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이질감도 없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밖에 소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뭔가 차음성이 굉장히 좋은, 차음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이어폰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음악을 듣다가 방송을 좀 못 들을 때도 있거든요. 소리가 워낙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저는 조금 몇 번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좀 불안할 때. 근데 이게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음악 소리를 엄청 크게 했을 경우에는 밖에 소리가 엄청 잘 들리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케이스의 크기가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에어팟보다 아주 조금 크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도의 크기 차이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데요. 이제 크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차피 바지를 입을 때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바지 주머니에 넣기 살짝 저는 타이트 하거든요. 겨울이면은 잠바 주머니에 넣지만 최근에는 뭐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거의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땐 뭐 이거랑 솔직히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크기나 무게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닛이 크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귀가 커서 좀 잘 들어맞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살짝 귀가 작으신 분들은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조금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나이저 모니터 트루 와이어리스 언박싱부터 며칠 동안의 사용기까지 모두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땠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지금껏 만져본 이어폰 중에서는 정말 최고 좋은 이어폰인 것 같고 최고가기도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마 가격일 거예요.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그만한 값어치를 해내는 이어폰이구나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첫날 한번 써보고 지금 에어팟은 거의 한 번도 안 갖고 다녀본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에어팟2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에어팟2에서 많은 개선점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뷰를 보시고 혹시라도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가 제나이저 코리아의 스토어 링크를 달아놓았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